방탄과 아미는 역시 트위터죠. 예. 트위터는 방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식 계정이 있는 SNS입니다. 물론 회사 계정이 뭐 페이스북에도 있고 인스타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멤버들이 직접 자신들이 글을 올리는 것은 SNS 중에서는 트위터밖에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일한 그룹 공식 계정을 가지고 있는 SNS 트위터 상의 방탄 계정은 한국 계정 중에는 최대 팔로워 수를 자랑하고 있죠. 2019년 8월 현재는 2,200만 명의 팔로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만 명씩 새로운 팔로워가 유입되고 있죠. 이 트위터에 관련된 모든 기네스 기록은 BTS가 다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 같은 경우에 이 블룸버그 통신이 낸 기사가 있는데요. 2017년이면은 그렇게까지 BTS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최정상급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제 막 서구에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였다고 할까요? 근데 그때 이미 SNS에서는 왕이었죠. 트럼프가 트위터 정치를 한다고 할 정도로 트럼프가 올려놓은 트위터의 위상이 장난이 아닌데요. 이 트럼프의 개인 계정과 그리고 저스틴 비버라는 무려 1억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이 계정에 언급된 횟수를 모두 다 합쳐도 BTS의 반에도 못 미쳤던 상황이 바로 2017년, 그러니까 2년 전이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트위터는 어떻게 보면은 BTS와 아미의 소굴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매일매일 이 트위터라는 곳에 해시태그가 왜냐면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슈가 무엇인가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해시태그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해시태그는 순위를 매겨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1위는 뭐냐, 그 다음에 한국의 1위는 뭐냐, 영국의 1위는 뭐냐, 미국의 1위는 뭐냐 이렇게 내는데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실시간 전 세계 글로벌 트렌드 1위는 거의 BTS와 아미가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거의 지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영상 중에 미국의 유명한 유튜버 중에 릴리싱이라는 슈퍼우먼이라는 채널을 가지고 있는 유튜버가 있어요. 그 유튜버가 굉장히 많은 셀레브리티들을 데리고 그런 유튜브 영상을 찍는데 한번 윌 스미스를 데려다가 어떤 제목의 영상을 만들었냐면 트위터 101인가? 그러니까 트위터 하는 방법을 알려준답시고 윌 스미스를 데려와서 제일 먼저 가리키는 게 트위터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짓 1위 BTS를 건드는 짓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BTS와 아미의 트위터 지배력은 정말 압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무슨 이슈가 있던 간에 다들 아미를 걸고 넘어지면서 제발 이거 홍보 좀 해줘, 제발 이거 리트윗 좀 해줘 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트위터라는 어떤 SNS는 일종의 관여, 인게이징을 통해서 사실은 영향력을 확장하는 거예요. 좋아요를 하든 아니면은 뭐 RT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인게이징을 많이 하다 보면은 언급이 늘어나고 바이럴이 되고 거기서 영향력과 트렌드에 오르게 되는 게 이제 SNS의 어떤 생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미들이 그러면은 특히 트위터에서 어떻게 인게이징을 하면서 그 방탄소년단의 이름을 홍보하고 확장시키는가를 봤을 때 모든 것에 인게이징을 합니다. 아미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인게이징을 하는데 예를 들면 브랜드에도 인게이징을 하고요, 셀러브리티하고도 인게이징을 하고 언론사하고도 인게이징을 합니다. 그래서 아미가 정말 뭔가 그 마케터들이 홍보 요원으로 데리고 가면 정말 대박을 칠 수 있는 그 아미 인게이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가장 놀라운 사례 혹은 재미있었던 사례가 방탄의 팬 구성원 중에 가장 팬이 어떻게 팬이지? 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 사람이 이게 WWE 챔피언 존 시나인데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존 시나 되게 유명하죠. 굉장히 SNS 인플루언서, 뭐 소셜 테이너이기도 하고 영화 배우이기도 하고 전 챔피언이기도 한데 이 인게이징이 어떻게 일어나서 존 시나를 아미로 만들었나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존 시나는 취미가 인스타그램에 이상한 사진 올리기입니다. 아무 설명도 캡션도 없이 사진을 딱 올려요. 그리고 나서 그냥 니네들이 판단해 라고 하면서 자기 굉장히 무책임하게 외면하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되게 유명한데요. 어느 날 작년 초였을 거예요. 어느 날 존 시나가 이 사진을, 오른쪽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방구의 설명도 없이 떡 하고 올렸어요. 근데 이게 누굽니까? 우리 제이홉이죠. 그래서 제이홉의 사진을 올리고 나서 아미들이 이걸 인스타에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존 시나는 아마 제이홉이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이 사진을 발견했고 이 어떤 새를 형상화하는 듯한 이 몸짓이 흥미롭고 재밌다고 생각해서 올렸을 텐데 아미들도 아마 70% 이상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겠지만 모르는 척하고 시치미를 잡아떼고 그 아래 멘션을 몇만 개를 달기 시작한 거죠. 너 제이홉 팬이었구나. 몰랐다 이러면서 제이홉의 어떤 노래를 제일 좋아하니? 제이홉이 이번에 낸 믹스테이프는 들어봤니? 제이홉의 한국 이름이 정호석인 건 아니? 하면서 이 사람이 무시하고 싶어도 무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계속 그 어떤 아미의 그 질문의 도가니 속으로 가둬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야기는 확장되어서 사실은 뭐 제이홉에게 뭔가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다. 존 시나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밈을 만들고 짤을 만들고 뭐 난리가 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존 시나가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들여다보다가 아 얘가 BTS의 제이홉이라는 멤버구나 해서 아래 팬들이 추천해준 노래들을 제이홉의 노래들을 찾아 듣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얘기를 했어요. 나 믹스테이프 들어봤는데 그 중에서 이 곡과 이 곡이 내 취향이다. 그래서 그럴 줄 알았다. 너 팬일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몰아가기. 그러니까 이런 몰아가기가 일종의 인게이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엔 존 시나가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굉장히 투표를 열심히 합니다. BTS의 투표가 붙으면은 뭐 빌보드에도 그렇고 AMA도 그렇고 엄청나게 투표를 하고 급기야는 자신이 팬이라고 비디오로 인증을 하는 사태까지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나는 아미다를 번역 툴로 돌렸겠죠. 그러니까 나는 군대다가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아미임을 비디오로 공식 인증하기까지 했는데 사실 이런 존 시나의 경우에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아미들이 이를 두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몰아가기를 해서 아미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자, 뭐 소설가, 과학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너 아미였지? 고백해. 알아. 괜찮아. 아미는 모두를 포용한단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SNS에서 일어나는 아미의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어답션이라고 아미들은 표현을 해요. 우리가 아미 팬덤에 너를 입양할 테니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와라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그런 어떤 인게이징을 빙자한 어답션 행위로 인해서 아무 생각 없었으나 약간 딸려가듯이 이 아미 팬덤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백그라운드 스토리와 이들의 음악을 듣게 되면서 정말 아미가 되어버린 사례들이 SNS에는 속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관여 중에서 제일 효과적이었던 관여가 그리고 제일 진지했던 어떤 접근이 바로 라디오입니다. 빌보드 핫백 싱글 차트는 사실 굉장히 점령하기가 어려운 차트인데요.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도 앨범 판매나 음원 판매 아니면 스트리밍까지는 성적이 괜찮아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라디오에서의 방송 횟수입니다. 라디오 방송 횟수가 이 싱글 차트의 어떤 선정 요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외국어 노래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우리가 강남스타일이 입소문을 타고 전무후무한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이 핫백의 2위까지 올라갔는데 결국 1위를 못한 이유가 라디오 방송 선곡 횟수에서 뒤졌기 때문일 정도로 라디오는 굉장히 특히 외국어 노래 그리고 특히 그 안에 어떤 커넥션이 없을 때는 굉장히 점령하기가 힘든 그런 매체이죠.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라디오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아마 2017년경이었을 겁니다. 근데 2017년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하루에
어떤 라디오에서 틀어줬다. 그러면 그게 트위터에서 그냥 10,000번, 10만 번씩 리트윗을 낼 정도로 너무나 희귀한 사례였었던 거죠. 그래서 방탄소년단 안에 팬덤 안에서 그 BTS X 50 States라는 미국 내에 라디오 홍보를 하는 팬 단체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50개 주 미국 팬 연합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것은 거의 미국 라디오에 방탄 노래가 나오게 하는 어떤 활동들을 주 영역으로 하고 모인 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일이 사실은 빌보드 순위에 영향력이 큰 방송사별로 분류를 하고 그 라디오 홍보에 앞장서면서 방송사 DJ들한테 직접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남기고 뭐 만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방탄의 음악을 소개했었는데요. 2017년에만 해도 라디오 DJ들 반응이 BTS 노래를 틀어달라 그러면 어땠냐면 우리는 진짜 음악만 튼다. 진짜 음악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BTS 노래 따위 미국 청취자가 듣겠냐? 라는 그런 얘기들을 돌려서 말한 거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지역에 예를 들면 뭐 미드이스트 아니면 뭐 미드웨스트, 뭐 시카고 지역, 뭐 뉴욕 지역 이런 식으로 50개로 나눠진 팬 연합이 각각 자기 지역의 방송사 DJ들과 계속해서 인간적인 교류를 맺고 만약 한 번이라도 방탄의 노래를 틀어주면 그 노래가 나오고 있는 라디오의 영상을 자신이 듣는 영상을 비디오로 찍어서 다시 그걸 DJ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으로 그 어떤 관여의 행위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DJ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청취율이었죠. 이 지역에 너의 방송을 듣는 아미들이 존재하고 있다. 라는 걸 보여줘야 그게 연달아 선곡 횟수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호적인 인게이징을 하면서 결국에는 2019년 그러니까 Map of the Soul이라는 앨범이 나왔던 4월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 번도 우리가 그 차트에 올라간 적이 없는 미국 팝 라디오 에어플레이라는 차트가 있어요. 라디오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첫날 앨범이 발표된 첫날 BTS가 여기 차트에 41위에 단숨에 올랐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루 동안 그 싱글 타이틀곡인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미국 전역 라디오에서 무려 850회나 틀어준 거예요. 그거는 그 듣는 청취자 수로 따지자면 미국 내에서만 650만 명의 청취자가 하루 동안 Boy With Love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곡 횟수는 계속돼서 한 달이 지난 뒤에는 이 미국 내 대중적인 인기를 판가름한다고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차트인 이 에어플레이 차트의 탑 20까지 들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기도 했었죠. 이 라디오 관여를 했던 이 BTS X 50 States라는 50개 주 팬 연합은 이 관리자들이 대부분 중년 여성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홍보를 담당하는 자기의 어떤 실제 프로페셔널 잡이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DJ와 인간적 관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에게 우리가 그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떠드는 그런 익명의 소녀 팬덤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고 너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너에게 좋은 음악을 소개해 줄 테니 네가 만약에 이 노래를 듣고 괜찮다면 틀어달라. 그리고 이 사람이 노래를 틀어주면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자기 영상을 찍어서 노래를 듣고 있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너의 지역에서 이 노래를 들을 청취자들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 이 사람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꽃다발이나 케이크나 이런 것들을 수없이 보내기 시작했어요. 세계 전역에서 정말 한 번이라도 라디오에서 틀어주면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만약 그 DJ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데로 이직을 하게 되면 그동안 너의 수고에 너무 감사한다며 상패랑 표창장을 보내기도 해서 그 DJ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BTS Army. 팝 라디오에서 15년 정도를 나는 일했는데 이 아미보다 더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팬덤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약간 두 손 두 발 다 든 케이스가 이 라디오와 아미의 인게이징에 관련된 되게 재미있는 케이스인 거죠.
또 하나는 어떤 자선 기부가 있는데요. 이제 트위터에서는 이 해시태그를 하나씩 올리면 여기 1달러씩 어떤 회사가 기부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 기부의 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미들이 한번 마음을 먹고 달라들면은 이 리트윗이 100만 번쯤, 그것도 반나절 내에, 그러니까 되게 회사들이 함부로 이런 걸 걸면 안 되겠죠. 아미들이 달라들어서 그렇게 된 것 중에 되게 유명한 거 하나가, 스타워즈 팬덤이 Row for Change라는 그런 기부 해시태그를 올리고, 자, 이거를 리트윗 해주세요. 해시태그 리트윗 될 때마다 1불씩 우리가 기부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6시간 만에 100만 번이 리트윗이 돼서 100만 달러 다 지금 다 됐으니 이제 그만하세요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아미가 달라들면은 거기에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얘기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부와 자선과 뭔가 대의 명분을 위해서 활동하는 팬덤이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100% 방탄 때문이다. 왜냐하면 방탄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은연중에 방탄 홍보로 이 자선 기부를 밀고 나가는 어떤 이런 관여의 행위들이 이어지는 거죠.